투자 수천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우진 타큐언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인사의 주요 발언 속에서 투자 전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우선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띄워드렸는데 미국이 중국을 이제 공격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누이 다 말씀드렸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미국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인데 미국의 어떤 정부 부서 중에 한 곳이죠. 거기서 공식적으로 중국 반도체가 보조금으로 이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서 사실은 자국 산업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네들의 이제 어떤 이상이 이제 보조금 얼마나 주는지 내가 한번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이제 몇 가지 특히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 임기가 끝났거든요. 그 사실 내년 이제 1월 19일 날 공식적으로 트럼프 당선자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럼 불과 뭐 20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물론 이제 발표는 23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시점에서 야,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는 것을 왜 굳이 보여줬는지라는 측면에서 하나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그 미국이 이제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시각, 특별히 이제 보조금에 대한 시각은 사실은 그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사실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조야가 미국이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미국 USTR이 너네의 이제 반도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내가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겠다고 얘기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3주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사실은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가하면서 이상하게 어떤 이제 미국에 대한 여러 부품 회사들이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좀 오르긴 했는데 아니 보조금에 대해서 조만간 트럼프 정부가 뭔가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했지라고 이제 의아스러웠는데 사실 USTR 입장에서는 이제 설령 대통령이 바뀔지라도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오고 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 입장을 발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그때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그 제재를 갖다가 약간 유화적으로 한 것은 일시적인 거지 사실은 지속적이지 않았고 그 미국 정부의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그 스탠스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지금 현 정부 쪽에서는 갈 때 가더라도 할 일은 하고 가겠다 이런 의지는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중국을 좀 비판할 만도 한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범용 딜램 관련해서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들이 워낙 이제 저가로 공세를 때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이라는 게 이제 도미노로 현상으로 왔어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그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반도체는 이제 그 딜램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현재 두 분야로 나뉘는 하나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고부가 고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H100이나 B100, 이제 B100은 이제 팔리고 있고 이제 지금까지 엔비디아 이끌어온 건 H100인데 거기에 필요한 HBM3, HBM3E는 사실은 고부가 가치의 딜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영업이익률 한 50% 정도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원래 딜램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딜램을 이제 업계에서는 레가시 딜램, 그러니까 레가시라는 되게 좋은 편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범용 딜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용 딜램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USTR이 문제 삼은 것은 범용 딜램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범용 딜램이 올해 여름부터 가격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쭉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빠진 것이냐. 이 쭉쭉 빠지니까 사실은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갖다가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부가치 엔비디아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에도 중저가의 칩이 있어요. 그거는 납품을 하고 있어요. 중저가의 칩에 짝이 되는 HBM이 있는데 거기 납품을 하고 있는데 고부가치의 HBM 삼성전자 납품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범용 DRAM은 그래도 삼성전자 물량으로 밀어붙이는데 물량을 밀어붙이는 것을 중국 반도체의 저가 공세를 말하면서 주가 그 반도체 가격이 쭉쭉 빠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11월 15일로 기억나는데 금요일 날 마지막 종가를 하면서 49,900원까지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창신반도체라든지 푸진진화라든지 이런 중국의 D램 기업의 물량 공세를 말미암아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금보다 더 빠진다. 야,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빠진 것이냐라는 이제 바닥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가격 전망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고 상반기를 찍고 하반기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조사에 나서면 실제로 그 반도체 D램 쪽, 그러니까 범용 D램의 그 가격 하락을 막을 수는 있을까요? 이게 청신호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렇죠. 예. 이게 청신호라고 보여지고 뭐 일각에서는 뭐 미국의 USTR이 조사를 해봐야 뭐 공식화되겠지만은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중국산 반도체가 판매가는 원가보다 낮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가를 반도체 생산 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가가 예를 들면은 하나당 1달러라고 치면은 예. 이 사람 중국 반도체는 0.5달러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 어떻게 시장에서 정상적인 이제 기업 활동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갖다가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USTR이 이제 시장 정권의 끝부분인데도 강력하게 이제 제재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실제적으로 이게 엄포를 놓는 상징적 의미인지 아니면 미국 쪽에서 실제 중국 반도체 물량이 쫙 깔려 있는 건지 그거 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보시기에는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갖다 시작하자마자 관세를 때릴 텐데 관세를 때렸을 때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창신반도체, CXMT나 푸진진화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미국에 넘어간 물량은 별로 없다. 그 이번에 미국 USTR이 이제 니네 중국 반도체 보조 문제 삼을 거라니까 중국 당국이 야 우리를 문제 삼는다고 그러는데 너네는 사실은 이제 너네는 보조금을 갖다 천문학적으로 주면서 너네는 문제 삼을 게 없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무엇이 얘기냐면 우리 반도체가 너네 미국으로 건너간 게 별로 없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냐면은 공식적으로 넘어간 물량은 얼마 없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CXMT나 푸진진화가 중국 본토로 넘어가는 건 별로 없는데 미국 기업이 사용한 반도체의 절반 정도가 사실은 원산지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게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싸구려 제품도 아니고 고부가치의 이제 기술 집적된 반도체 제품인데 이 미국 기업들이 쓰고 있는 반도체의 절반 정도가 어디 원산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은 반도체를 D를 만드는 기업은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인데 이 3개 회사가 아니 어디선가를 갖다가 미국 시장의 기업들 절반을 쓰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냐? 100%는 중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말고 사실 생산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USTR이 조사를 해서 야 니네 원산지 조사도 하고 야 니네 왜 우리한테 허가받지 않고 이거 가져왔어? 라고 문제를 삼으면서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갖다 연계해서 때렸을 때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D램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큰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알게 모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쫙 깔려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어찌됐건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계에 숨통이 트이는 요소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제재를 일단 가하니까. 그렇죠. 그 영향이 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에서 4분기를 넘어갈 때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로 넘어간다는 건 시장 전체적인 전망입니다. 이건 원래 SK하이닉스가 IR에서 발표한 것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시장이 나름 이제 증권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던 결과랑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끄떡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HBM3를 하나를 팔 때 마진율이 50%예요. 제조업이 마진이 50%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에서 40% 넘어갔고 제가 보기엔 내년 1분기, 2분기 넘어갈수록 이 D램에서 HBM3가 차지한 비중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앞에 못하고 있으니까 범용 D램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중국 반도체가 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이 풀어버리면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 당국이 취임하자마자 이걸 문제 삼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반도체를 물량을 미국 본토에서 빼게 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큰 어떤 가격의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가의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살 길을 찾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 이게 없었으면 네. 저는 사실은 뭐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 못하고 아니야 너 왜 납품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3분기 IR 하면서 당시 부사장이 나와가지고 유의미한 진전을 했다. 근데 그게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올해는 어렵고 내년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을 못하고 범용 디램에도 잘 팔아야 되는데 중국 반도체 치고 올라오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창신 반도체가 DDR5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당국이 미국 정부가 가로막아서 미국 본토로 유입된 것을 막겠다. 그럼 사실은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정말 트럼프에게 고마워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를 타겟으로 제재를 많이 가했냐, 화웨이를 타겟으로 제재를 많이 가했어요. 그 화웨이가 삼성전자 영업과 어디가 겹치면 스마트폰 사업이 겹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중계기 사업이 겹치기인데 그 둘 다 삼성전자에게 짭짤한 이제 캐시카우인데 야 화웨이 미국 본토에 팔지 마 이렇게 해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위축되고 있던 그 모바일 사업부가 다시 한번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반전이 맞이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더불어서 아까 USTR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멘트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뭐 삼성전자와 트럼프 당선인의 코드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궁합 이런 건 좀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대표님 중국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리스키하네요. 그렇죠. 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예. 일단은 이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중국 일단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엄청난 초미세먼지가 날라오는데 아니 바람이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오니까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니다 우리가 너네들 보낸 증거가 있느냐 참 이렇게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국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당국이 미국 정부가 야 니네 보조금 내가 문제 삼겠어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야 우리가 뭘 주겠다 하지만 니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그 보조금 지급하고 있잖아. 뭐 수조원 지급하고 있잖아. 이거는 자유로운 무역을 갖다가 니네 방해하는 거 아니야? 니네부터 먼저 잘해.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당국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 반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 유효 조치가 나오면은 중국 당국의 어떤 중국 메모리 반도체에 철퇴를 가하고 이것은 이제 한국 기업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큰 어떤 수혜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여전히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혹시 먹을 거리가 있나 봐야 되고 중국도 사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미국이 공격하면 또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흐름들, 뭐 히토류 관련해서도 그렇죠. 예, 계속 나오고 그 한 말씀 한번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은 이런 무역 분쟁이 붙을 때마다 예를 들면 일본이랑 중국이 무역 분쟁 원래 영토 분쟁 때문에 이게 갈등이 생겼다가 이것이 무역으로 심화되면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바로 히토를 갖다가 이제 금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손들고 아 우리 이제 잠잠해 있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도 트럼프 당선자가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삼으면은 중국 당국이 히토류라든지 다각도로 이제 문제를 삼을 굉장히 크고 그다음 또 하나는 대만에 대한 어떤 위협 조치를 그러니까 대만이 섬이다 보니까 거기에 봉쇄를 해버린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위협을 할 공산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리겠지만 이건 사실 일시적이고 중국이 사실은 제코와 석자이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트럼프 당선자가 계속 시정을가 말한 게 뭐냐면 누구나 다 야, 미중 분쟁이 붙었을 때 월가가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자 일기 때 그 무역 분쟁이 붙으니까 다우지수랑 S&P 500이 20%, 1년 에 20%가 떨어졌거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계속 뭐라 얘기하냐면 나 시진핑 총통이랑 잘 지내고 있어. 수시로 통화하고 있어.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른 방면으로 본인이 그 액션을 취하면서 그들 액션을 취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 보고 만약에 대만에 대한 안보를 갖다 위협하면 트럼프
당선자 역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나 뭔가 출렁 거릴 때마다 일시적이고 결국 이제 원래 가던 그 방향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추천 말말마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안에서 한국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둘 기업 또 긴밀히 연결돼 있겠죠. 반사이가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 타진을 해봤습니다. 타키온의 뉴스 조호진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